네, 안녕하세요. 두산 엔어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산 엔어빌리티가 지속적으로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와중인데, 게다가 미국에서도 오클로 그리고 리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 쪽에서도 계속해서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단기적인 조정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깊어질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다시금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차트상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주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다. AI를 돌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뭘로 충당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지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죠. 자,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석 발전. 자, 그리고 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재생 에너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다. 원전이다. 근데 지금 화석 연료, 뭐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사장돼 가고 있는 분위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점점 원전이나 재생 쪽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재생에너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의 발전량, 발전하는 효율이 와 들쑥날쑥 하다 이거죠. 이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원전은 이 하나로 그냥 끝낼 수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재생에너지 부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발전 효율은 원전보다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보다는 자, 원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AI 관련돼서는 이제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할수록 어떻게 될 것이냐? 전력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필요하게 된다.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결국 원전이 가장 베스트인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조정 당연히 나오죠.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좀 봐줘야 된다. 우리가 뭐 단타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뭐 장기도 하고, 뭐 중장기도 하고, 중기도 하고, 스윙도 하고, 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원전 테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좀 물량을 더 늘려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 차트상에서 얘네들이 이 봉을 기점으로 이런 매집을 한 흔적들이 굉장히 길게 나타났었죠.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매집을 한 이후에 상승을 시켜놨다.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딱 터트려 줬는데 얘네들 이렇게 한 20%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끝낼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네들 여기서 모아놨던 애들이 뭐가 되겠냐 이거죠. 얘네들도 결국에 돈하고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해놨는데 꼴랑 20% 먹고 나간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이런 흐름을 매집을 했던 애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런 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인들 굉장히 많이 모아놨죠. 그리고 기관도 많이 모아놨다. 얘네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자. 우선 메릴 린치 보면은 자, 이 박스권 돌파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고 이런 조정의 흐름 나오는데 여전히 매수를 해주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내는 움직임. 뭐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 보긴 어려운 흐름이고 뭐 JP모건 마찬가지다.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놨던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런 조정의 흐름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이 약간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 맥쿼리 증권 뭐 이때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는데 빠져나가는 거 거의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자, 기관 쪽도 한번 보자. 자, NH투자. 자, 이때 얘네들은 이제 상승하면서 빠져나갔는데 조정의 움직임에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들어와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자, 미래에셋 얘네들도 자, 상승할 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조정의 움직임에 다시금 들어와줬다가 또 조정이 깊어지니까 살짝 빠져나가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은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관들을 이제 매수를 좀 시도하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외인들은 확실하게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걸 다 확인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매도하는 구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매수 같은 경우 자,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던 봉이 있죠. 어느 봉이냐? 이 봉인데 여기서 거래대금도 만만치 않게 터져줬다. 그러면은 이 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자, 가장 좋은 거는 이 봉의 상단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베스트지만, 뭐 그래도 이 하단 부분까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림 그려도 괜찮은 움직임이다. 왜?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는 이때 들어왔던 이제 뭐 주체들, 걔네들이 계속해서 다시금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 자, 하면은 이 매수할 때 주의할 거는 뭐냐? 이런 봉 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외인들이 매수를 또 해주는지, 뭐 기관도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고 매수의 움직임을 우리도 같이 보여줘야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 어떠냐?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물량을 모아놨던 애들, 자, 외인과 기관들 다 모아놨죠. 얘네들이 이제는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해가지고 움직임을 같이 좀 따라가주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매수 자리 나오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네,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면은 매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매도의 움직임 보여줄 때 같이 매도할 수 있도록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예요. 뭘로 나눠 드릴 거냐? 자,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 투자 애널빌리티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이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악재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 이런 것도 이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노란색 신호들을 보이시죠? 이 신호 이후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죠. 자, 파란색 신호 이후에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신호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호 뭐 여기서만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앞에서도 한번 보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신호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파란색 신호 이후에 조정 나온다.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 이후 상승하고 파란색 신호 이후에 살짝 조정 주고 노란색 신호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신호가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둔한 에러빌리티 얘기해보자면 이제 우리는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자,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우상향도 어디까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닐 거고 이런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에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런 곳을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놓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지금 방향성을 결정했던 곳이 여기였죠. 여기서 조정이 났다가 다시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딘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앞으로 여기를 쭉 연결해 보면은 앞전에 만들었던 매물대 상단 부분이었던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매물대 상단 부분이든 하단 부분이든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에서 또 한 번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또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런 구간이 하나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또 하나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만들어졌던 매물대다 보니까 여기는 뭐 방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길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곳 여기죠. 여기가 금액대로 따지면 이제 14만 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13만 원 구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가 갱신을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하고 수익 챙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또 밑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3만 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